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오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릉시를 천연물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구정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정부로부터 천연물 바이오 신소재 산업지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춘천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전국 14곳 가운데 유일하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도내에선 강릉을 비롯해 반도체, 의류, 미래차의 원주, 수소의 동해와 삼척, 바이오 데이터의 홍천, 광물 에너지의 영월이 함께 지정됐고 전국에선 6개 시도에 23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확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가산, 각종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이 기업에 주어집니다. 강릉시는 이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업들에게 한정돼서 이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마치 기업에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는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정부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6년 6월쯤 토지 보상이 시작되고 2026년 12월쯤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제 서명인이 현재까지 소환조사 청구 요건의 70%가량인 2,7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구단체는 오늘부터 야외에서 공개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이달 말까지 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김진아 군수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양양군 도심에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서명 탁자가 놓였습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3주가 넘으면서 서명 열기가 불붙자 야외 서명운동으로 전환한 겁니다.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은 간간히 서명에 응했습니다. 청구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소환투표 청구 요건의 70%가 넘는 2,700여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은 투표권자의 15%인 3,771명 이상입니다. 서명을 관리하는 수임자가 93명으로 늘면서 서명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 소환제 청구단체는 이달 말에 서명부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는 3,771명을 훨씬 넘는 5,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양양 군수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청구 서명부가 접수되면 2주 동안의 심사와 7일 동안의 서명부 열람, 이의 신청 접수, 또 2주 동안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명서가 이제 제출된 후 저희가 이제 30일 안에 소환 투표를 이제 실시하고자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월 초나. 한편 김진아 양양군수의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 소환제 청구 이유였던 민원인 성비위, 금품 수수 의혹, 플라이 강원 20억 원 제공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주까지 해당 민원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김진아 양양군수를 소환 조사했는데
금품 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놓고 어제 찬성 집회에 이어 이번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음악 분수를 추진하다 좌초되자 수질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설치 과정 결정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맞벌 집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분수 조성을 추진하다 여러 반발로 좌초되자 수질 개선을 전면에 내세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수질 개선이 필요하면 환경과가 담당해야 하는데 왜 관광개발과가 담당하냐며 끼워 맞추기식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250억 여원이나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정당한 시민의 요구도 거부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수많은 민원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어제 강릉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들은 경포호 주변에 수십 개의 펼침막을 내걸고 강릉시의 분수 설치에 찬성한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질도 개선하고 관광시설도 만들어 경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수질 개선은 물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으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강릉에 머물 수 있는 분수 설치를 강릉시는 적극 추진하라. 전문가들 역시 일단 경포호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경포 바닥의 유기물 분해를 위해 기포를 쏘는 폭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인공분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고 산소를 공급해서 퇴적물을 그 유기물층을 좀 분해를 시켜주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가만 내비두면은 분해보다 퇴적이 빨라지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준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메워져 가잖아요. 하지만 경포의 오염 문제를 분수 설치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유물질이에요, 그렇죠? 물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환경 기준에 의하면 지금 질소와 인해 농도가 높아요. 그게 이제 가장 세 개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개를 분수로 해결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 시사 프로그램 시사반장에서 경포의 현재 오염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습니다. 해당 협력업체는 지난달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언제쯤 임금이 지급될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금 체불 규탄한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협력업체 근로자와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삼척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 100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9월 이미 모든 일을 마치고 건설 현장에서 떠났는데도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협력사가 이제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청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조합원과 이제 임금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합쳐 8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름과 도시락 등을 공급한 지역 업체들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는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모두 500억 원 규모의 터빈과 보온 공사를 발주받아 이미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20여 곳 가까운 지역 업체에도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는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달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공사 종료 이후 초과 공사 비용에 대해 원청업체와 정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지급 대금은
원청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청 업체도 협력 업체의 기업 회생 신청 때문에 분란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업무를 진행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가능한 올해 안에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지역업체 대금 지급 계획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수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동해 북평 국가산업단지 14만 8천 제곱미터와 삼척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9만 5천 제곱미터를 수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받고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 개선이 지원됩니다. 수소 기회발전 특구는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와 수소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이 어제 개최한 토론회를 계기로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강원도 성장동력, 지방 소멸 극복 주제를 연결하고 생태가치 기반 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동해안 관광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고성군은 5개 읍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강원도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에 나서는 등 다음 달 해양수산부 신청서 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주민을 대상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명칭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 케이블카, 양양 곤돌라, 양양 로프웨이, 양양 스카이웨이, 양양 하늘길 등 예시 중에 고를 수 있고 이 밖에 다른 의견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설악권 주민이라면 양양군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 조사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2024년 제3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가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강릉상공회의소 등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9명이 참석해 4분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 일정과 공동교육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노사민정 워크숍과 연계한 공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설악 취수작물을 학사평 정수장에 공급하기 위한 척산 도수관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갈수기 물 부족 가능성이 있는 학사평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된 이번 공사로 노악동 척산 조교공원에서 학사평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4.8km, 배수관로 0.5km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 4월 시작돼 1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빠른 용수 공급 안전성 확보와 도로 교통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정선군이 연말까지 정선 환기 재배 농가에 수매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정선 환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지난 9월까지 농산물 우수관리 인정을 받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모두 13개 농가에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몇 년근인지에 따라 킬로그램당 최대 6,000원까지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와 굴치 후 신고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레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이달 말까지 관광열차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대상 열차는 강릉에서 분천까지 동해 산타열차와 태백 철암에서 영주까지 백두대간 협곡열차, 정선 민둥산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아리랑열차 등입니다. 철도 자유여행 패스인 레일로도 권종에 상관없이 만원 할인하며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 상품, 지역사랑 철도 여행을 타면 KTX 만원 할인권도 제공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